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해왔던 총선에 대한 예상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편의 마지막 제4편을 분석하고 또 경기도에 대한 총괄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경기도의 4편은 경기도 북부의 문제입니다. 북부의 문제는 경기 북도와 경기 남도로 나누려고 하는 문제와 또 서울 편입에 대한 두 가지의 문제가 조금 서로가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좀 이슈고, 그동안의 서울 외곽의 서남부라든가 또 남부 쪽에서는 GTX 등의 문제가 굉장히 이슈로 많이 등장을 했는데, 경기 북부는 조금 소외되어 있는데 그게 이번 선거로서 다시 활성화될 그런 지역적인 그 민원이 있는 곳입니다. 우선적으로 예전에는 경기도 북부는 접경지구로서 자유주의 세력 정당이 강한 곳이었는데, 그곳이 서울과 가까워 가지고 일산이라든가 파주 등에 개발이 많이 되었습니다. 남북 간의 평화무드 등을 통해서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개발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진입이 되었고, 또 접경이라는 의미가 강원도 의외에는 좀 북부 지역에 조금 많이 희석이 되어서 조금은 공산 좌파들에 의한 집권이 오랫동안 유지되어서 서남부와 비슷하게 경기도 북부에도 민주당이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배출해서 조직이 탄탄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렇게 쉬운 지역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경기도 북부라고 하면은 접경지역으로서 자유민주 세력의 정당이 우세한 지역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의정부 갑을이 지금 현재 박지혜라는 변호사하고 전희경이라는 전직 국회의원이 서로 맞붙고 있는데, 이미 전희경이라는 국민의힘은 조금 오래된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좀 일찍 출발하기는 했지만은 연령적으로는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닌데, 어쨌거나 조금 구닥다리 냄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지혜하고 전희경이의 싸움은 자유주의 국민의힘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을의 이재강과 이형섭은 이재강이가 친명으로서 부산에서 활동하다가 의정부 을로 출마를 하게 되었고, 나이도 60이 넘었는데 국민의힘의 이형섭 변호사 출신이 지금 서로 맞대결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이형섭이 조금 가망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두천, 연천, 이 동두천하고 연천, 양주 본래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갑을로 나누어지면서 동두천에
동두천에서 양주를 병합을 해가지고 갑구의 정성호 사선입니다. 벌써 그 사선을 했으니까 근 16년을 했잖아요. 조직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국민의힘에서 유력 인사들이 겁을 먹고 잘 안 붙는 거예요. 매치가. 그래서 조금 안기영이라고 정성호하고의 그 매치에서는 굉장히 조금 인물에서 딸린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동두천, 연천, 저 전곡하고 이쪽으로 붙여서 남명호와 김성원이가 붙고 있는데, 남명근은 19대 선거인가 20대 선거에 출마를 해서 낙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김성원이는 3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3선에 도전하고 있는데 지금 현역이에요. 국민의힘으로서 현역으로서 굉장히 유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갑의 김성회에 대해서 한창섭이 안기부 행정안전부 차관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구에는 한준호 현역 민주당의 한준호 의원이 현역입니다. 아나운서 출신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에서는 장석환이라는 사람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구에는 이기현, 이는 운동권 출신입니다. 운동권 출신인데 경희대학 학생회장인 걸 했는데 전직 국회의원이었던 김종혁이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구에는 김영환 신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직 국회의원이었던 김용태, 본래 여기는 일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민의힘당이 조금 유력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차관 출신인 한창섭, 김종혁이, 김용태 이 세 사람에게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향에서 국민의힘이 한 2석 정도 차지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병구하고 정구는 민주당에서 그 신인들이 등용이 됐습니다. 그러고 이제 구리로 내려오면은 윤호중이 현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태건 변호사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에는 현역 최민희에 대해서 윤학준 해병대 사령관 했던 해군 중장 출신인 윤학준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에는 조금 재미있는 게 조응천이 개혁신당으로 출마하고 있기 때문에 혹 민주당 표가 조금이라도 떨어져 나가지 않을 건가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얼구에는 육군대장 출신인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인 김병주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곽관용이라 하는 37살 먹은 청년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천이 잘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금 경기도의 서남부라든가 이런 또 그 동두천의 정성호라든가 이런 막강한 조직력을 가지고 오랫동안 그 틀을 닦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유력인사들이 도전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명망과 구닥다리들을 출마를 시키는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차라리 곽관용이 같은 이런 젊은 청년들을 씨를 심는다는 입장으로 심어서 조직을 관리하고 다음을 모색을 해야지 되지도 않는 선거구라는 데서 옛날 이름만 가진 구닥다리를 보내면은 그게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경기도의 서남부에도 보면은 공천이 잘못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왕 안 될 거 뭐 조금 오래된 사람이라도 국회의원을 전직을 보내면은 조금 이름이 있으면 낫지 않을까
이런 나태한 생각들로 경기도 공천을 보면은 신선하고 수원 같은 데는 공천이 참 잘 됐어요. 그런 수원 뭡니까? 수원 좀 잘 됐고, 수원도 잘고 안양 같은 데는 괜찮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남양주의 병구에 김용민이에 대해서 조광한이 이재명과 철저히 싸웠던 남양주 시장이 서로 맞붙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매치가 괜찮은 것 같은데도 굉장히 조금 어렵다 하면 어려운 게, 조광한이라는 분이 오래된 민주당 출신으로서 그 시장을 했는데 거기서 떨어져 나오니까 지금 민주당 표와 국민의힘 당을 보태서 조광한이가 힘이 있을런가, 이런데 저는 이 매치가 조금 아쉽다 생각이 들어요. 조광한이가 좀 될 만한 데를 김병주하고 붙은지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느냐,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윤학준이 해병대 사령관하고 조광한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는 당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파주예요. 파주는 본래 국민의힘 당이 센 데인데 거기도 지금 아파트가 개발되고 해서 윤후덕이라는 사람이 3선을 했어요. 이미 지금 4선인데 조직이 탄탄합니다. 여기에 박용호라는 젊은 사람이 나왔고, 얼구에는 박정희라는 현역 국회의원이, 조직이 탄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길용이라는 분이 나왔는데 두 사람 다 맨파워가 좀 떨어져서 파주에는 크게 기대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천 가평은 민주당의 포천시장을 했던 박윤국에 대해서 청년 최고위원을 했던 이준석하고 같이 청년 최고위원으로 이준석하고 어울려 다녔던 김용태가 이준석이를 따라가지고 하지 않고 잔류를 하면서 그 공으로 공천을 받았습니다. 박윤국이라는 사람은 포천에서 오랫동안 틀을 닦아온 사람으로 이번 그 시장 말로 바로 앞에 시장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이 정치 활동을 했고 조직이 탄탄하고 또 여기에 고향이라서 서로가 빅매치가 될 거라고 보는데, 결국에는 가평 출신이 없이 두 사람 다 포천 사람이라서 그 가평 사람들을, 유권자들을 얼마만큼 누가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여기는 김용태 되기 전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국민의힘 당이 지금 현역으로 국회의원을 하던 곳입니다. 그 사람이 공천 출마를 포기를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경기도 지역은 총 60명입니다. 총 60명 중에 지난 선거는 물론 59 국회의원 총수가 59명이었는데 이번에는 한 명이 늘어서 60명입니다. 60명인데 지난 선거에 7명이 당선됐어요. 아주 참패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국민의힘 당이 이번 총선에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선거보다는 어떻게거나 간에 의원을 더 배출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경기도의 총선에 대해서 이제 총평을 해보면은 지금 서남부는 지난 선거에서 한 명도 된 적이 없습니다. 30명에 한 명도 된 적이 없어요. 한 명도 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서남부에는 전부 다 그 민주당이 보통 20년씩 15년씩 장기적으로 의원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민간적인 입장에서 호남이 향후회하고 또 공조직인 민주당이 아주 철저히 조직이 잘 돼 있고 오랫동안 그 국회의원을 배출했기 때문에 유대도 아주 잘 돼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시장들이 제법 많이 배출되어서 조금 국민의힘에서 실력을 조금 저력을 보이지 않을 것인가 하는 큰 기대를 가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난 선거구에 7명인데 이번 총선에서 한 20명을 배출해내면은 국민의힘 당이 20명이라 해봐야 3분의 1이에요. 40대 20인데 분발해서 20명을 당선시키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공천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물론 수원에서는 한 16년 동안 한 사람도 배출을 못했어요. 5명이나 국회의원이 있는데 갑을, 병정, 무까지 있는데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국세청장인 김현준이 그 다음에 홍윤호, 박문규, 이수정 이 네 사람이 실력도 있고 지명도도 있고 해서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수원에서 매치가 볼 때 국세청장인 김현준하고 민주당의 김성원이 또 김영진이와 박문규 또 김준혁과 이수정이 이 세 사람 중에서 한 두 사람 정도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고 이제 안양에서 임재훈이 안양에 갑을 동안구 갑을과 만안구가 있는데 만안구의 최돈익이 동안구 을의 심재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합니다. 부천에서는 을구의 김기표하고 설운 박성중이 서초구청장을 한 박성중이가 이렇게 3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광명에서는 이모경이에 대해서 삼성 출신인 김기남이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택에서는 유이동이 현역으로서 지난 선거에도 당선을 했기 때문에 유이동 의원이 수성을 할 수 있지 않을런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산은 갑을병이 있는데 저희가 볼 적에는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갑을병이 전부 다 신인들이에요. 공천 지난 현역 의원들을 공천 탈락시키고 전부 다 신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상은 할 수 없는 어떤 예외적으로 당선자를 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왕가천 이소영에 대해서 최기식이가 스펙도 괜찮고 굉장히 이소영이와 빅매치를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오산의 차지호하고 붙는 김효은이 EBS 영어 강사인 분하고는 차지호도 안민석이 다음에 신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상할 수 없지만은 빅매치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흥에는 갑의 문정복이와 정필재, 조정식이에 대해서 김윤식이 이래 붙는데 문정복이에 대해서 정필재가 아주 명성부를 펼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포에 이하경이에 최진학이 붙고 있고, 김포에서는 을에서 전직인 홍철호, 갑에서는 박진호 등이 붙고 있는데, 여기서도 여러 가지 지금 뭐 서울 편입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들어서 한 사람 좀 당선이 가능하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화성에서는 그 송옥주, 홍형선이, 공영훈이의 한정민이, 근칠성의 최영건이, 전용기의 유경준이 이래 이제 붙고 있는데, 지역적인 여러 가지 그 토대가 국민의힘이 열세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거는 정구에 전용기와 유경준이 붙는데, 지금 현역 의원인 이원욱이가 출마를 해가지고 3파전이 돼 있어요. 여기서 표가 어떻게 잘 갈려지면은 유경준이가 당선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남부에 보면은 30명이에요. 총 30명 중에서 수원에 둘, 안양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그 평택에 하나, 그런 정도로 하고, 의왕 가천에 이소영에 대한 책의식이 하나, 시흥에서 하나, 김포에서 하나, 이렇게 해서 한 7명에서 8명의 예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7, 8명 서남부에. 지난 선거에 한 명도 당선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저희 면면을 보면은 조금 그 스펙이 있는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매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남부, 성남, 하남, 용인, 이천, 안성, 광주, 여주, 여기 한 15명이 되는데, 수정구에서는 김태년이에 대해서 장영하, 이수진에 대해서 윤용근이, 이광재에 대해서 안철수, 김병욱에 대해서 김은혜, 이래서 안철수, 김은혜, 윤용근이 이 세 사람은 잘하면 당선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조금 보수적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 실패한다 하고 2명 정도를 제가 예상을 해요. 하남에 추미애에 대해서 이용, 김용만에 대해서 이창근이라고 하는 21대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추미애에 대항한 이용에 대해서 한번 기대를 해서, 저는 가벌 중에서 한 사람은 유권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용인에는 이상식에 대해서 이원모, 손명수에 대해서 이상철이, 부성찬에 대해서 고석, 이은주에 대해서 강철호가 붙는데, 이은주가 아주 강해요. 그리고 용인에서는 그래서 이원모나 고석 이런 사람 정도, 아니면 이상철, 이래서 2사람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 용인이 국민의힘 당이 센 곳이었는데 지난 선거부터 확 밀렸는데, 이번에 국민의힘이 조금 분전해 줬으면은 다시 탈환이 가능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천에서는 송석준이라는 현역 국민의힘 당이 민주당을 적당히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고, 안성에도 김하경이가 현역인데 당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광주에는 소병훈이 현역입니다. 얼구에서는 문학진에 대한 공천에 반발한 그 문학진이가 있는데, 그 출신인 안태준이가 신인으로서 새로 공천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황명수가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주 양평의 최재관이에 대해서
김성교가 이 양평시장을 했던 김성교가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성교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성남에 둘, 하남에 하나, 용인에 둘 해가 5, 그 다음에 이천 6, 안성 7, 광주에 나 양평에서 해가지고 8명 정도를 제가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부에서는 어정부에 그 얼구에 이재강이가 부산서 출마하고 조직이 조금 약한데 그 이형섭이 그 변호사에 대해서 점수를 주고 싶어요. 동두천에는 얼구에 김성원이가 현역으로 있으니까 조금 유리하다고 봅니다. 고향에서는 그 김성애가 탄탄하기는 하지만은 항창섭이라는 행안부 차관이 있고 김종혁이 있고 전직 의원인 김용태가 그 나름으로 개혁보수로서 이미지가 있어서 그 3사람 중에 2사람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이제 그 구리에 윤호중에 대해서 나태근 변호사가 국민의힘에서 도전하고 있어요. 남양주에서는 갑을병이 있는데 윤학준, 조용환, 그 남양주시장, 해병대 사령관 이 둘 중에서 한 사람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 파주에 그 윤호덕이, 박정 이 2사람은 워낙 탄탄해서 국민의힘이 될 수 있을까 굉장히 조금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천 가평은 지금 현역이 박춘식이라고 김춘식이라고 가평 출신으로서 이번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윤국이에 대한 김용태가 도전하고 있는데 여기는 현역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랬을 때 지금 북부에서 한 6명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6명을 예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예상하기로 한 22명 정도를 가능한 지역으로 본다고 할 때 뭐 한 보수적으로 박아서 18명에서 20명을 당선시키면은 벌써 그 지난 선거보다 13명이 더 당선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총선에 국민의힘이 굉장히 경기도에서 선전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선거라는 게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잘 된다고 갑자기 팍팍 바뀌진 않아요. 더구나 20몇 년 동안 서남부 지역은 20몇 년 동안 그 배출하지 못한 그 지역구가 많습니다. 이런 지역구를 그 당선자를 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21대 빼앗겼던 곳 정도를 회복시킨다. 그래서 한 20명에서 22명이라는 보수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 선거운동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도의 선거는 충청도라든가 전라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만약에 경기도의 전라도의 표가 결집이 되지 않으면은 경기도에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전라도 사람들이 투표를 포기할 확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이재명이에 대한 낙담한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경기도의 투표율이 낮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혹은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은 이번 총선에 어떻게 하든지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의 100%로 투표를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되면은 우리가 의외로 선전할 수 있다. 그게 예전에 안철수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정동영이 대통령 선거 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난 이재명이도 말을 했습니다만, 지난 그 한명숙이가 서울시장 출마를 할 때 그 서로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한 18% 정도 진다고 해가지고 전라도 사람들이 투표하러 안 간 거예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2, 3% 내로 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당선된 걸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땅을 치고 후회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 선거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누가 절박한가에 따라서 이번 선거는 결판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우파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아주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번 총선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일에 어디 놀러 갈 일이 있다 이러면 사전투표라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선거는 어쩌면은 투표율에 의해서 결정날 확률이 많고, 더구나 지금 여러 가지의 일설이라든가 정보에 의하면은 호남의 결집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이런 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자유우파 시민들은 꼭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완전히 그 전투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은 경기도를 위해서 전라도와 충청도에 대한 여러 가지 공약 개발과 뒤에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즉, 전라도의 선거 분위기와 충청도의 선거 분위기가 경기도에 충청도에서 이주한 사람, 전라도에서 이주민들에 대한 투표 성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선거의 전략은 그 사람들의 고향인 전라도와 충청도하고 서로 종속적인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전라도와 충청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과 선거 전략을 개발해 줄 것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지난 선거에서 일어났던 경기도에서의 참패, 그거는 우리가 지금 그 지역적인 기반이 열세이기 때문에 대등하게 갈 수는 없고 20대 40으로 수성을 해낸다는 마음으로 이번 선거에 임하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이제 서울에서도 한 10여 석 그 확보를 하면은 벌써 25석이 늘어나니까 135석이 넘어요. 110석이라 보더라도 135석이 넘으면은 서울, 부산, 부산, 경남, 그리고 그 충청도에 그 일정한 그 지역을 회복해서 약 150석 가까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각계 하나하나를 분석해 보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론이 굉장히 조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 있으면은 여론조사 공표 기간이 지나니까 그 사람들이 낙담해 가지고 투표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공작을 하는 거니까 자유우파 여러분들께서는 조금도 방심하지 말고 또 나라를 구한다는 애국심으로 본투표일이 안 되면은 사전투표라도 꼭 참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까지 경기도에 대한 각 지역의 분석을 끝내고 다음 시간부터는 인천을 한번 분석을 하고 인천, 서울 지역 정도로서 이 지역 총선에 대한 각계 분석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그 외 각 지역은 거의 결정나 있고 그 중에 지금
서로 각축을 벌이고 있는 관심 지역, 충청도, 부산, 뭐 대구 이런 몇 지역은 추려서 같이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인천 지역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의견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